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여러분들 역사적인 22분입니다. 순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히 계세요. 마치겠습니다. 자, 어차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예상했겠죠. 네. 이거 뭐 이 파면이 되면은 이제 윤석열은 기억에서 잊혀지고 이제 다음이 남을 겁니다. 여튼 저도 제가 예측한 거하고 동일하게 났고 그 웬만한 법조인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리님,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될까? 라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고민하고 오늘부터 유튜브 장비 사서 막바로 채널 만들자마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100만 갑니다. 저하고 뭐 경쟁하실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요렇게 판시를 했네요. 일단 적법 요건에서 이게 각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법사위에 선결된 조사가 없이도 막바로 탄핵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회기 내에서 한 번 기각된 의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임시회에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라고 봤네요. 그리고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가 이 탄핵 사유에서 빠져도 다른 헌법 위반 사유로만 탄핵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해서 적법 요건에는 무리가 없다 해서 본안 심판에 나아갔고, 본안 심판에서는 5가지 사유 주장했잖아요. 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한다. 그리고 국회 봉쇄 및 침입이 있었고, 선관위 봉쇄 및 침입,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이거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이런 실체적인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의결도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 위법성이 현저하게 중요해가지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 사람 대통령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8대0 일치가 나왔습니다. 아베리님,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건들 볼 것도 조금 많고 이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도 조금 논거를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안 살펴볼래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탄핵 인용 나가지고 그러면 차기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될까? 이 헌법 68조는요. 그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땐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임해야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요. 그 파면 인정된 날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에 대선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은 4월 4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아마도 선거 기한이 이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6월 3일쯤에 대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주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요. 서울 구로,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김천, 경북이죠. 그리고 거제시장. 이렇게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결과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인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요 4대1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겼는데 요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전임 구청장이 문헌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국민의힘 출신인데 이분이 자기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약 170억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 신탁심사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너가 구청장이 되면은 이 주식을 가진 것과 너가 구청장으로서의 업무에
이런 이해상반 충돌이 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신탁하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의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궐선거에 책임을 통감해가지고 우리 의원을 내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유통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3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시장 여기서도 57대 지금 39% 나왔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18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 군수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조국혁신당이 1위를 했네요. 1위가 조국혁신당. 전남은 뭐 어차피 민주당 텃밭이긴 한데 51%고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48% 나왔네요. 자, 이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많고 표도 많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 좀 뭐 대통령까지는 조국 씨가 지금 깜빵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그래도 향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치지 않을까. 우리 정치의 하나의 또 거대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아니 여기 경북 김천시장 있죠. 여기는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근데 여기는 부산, 울산, 경북 뭐 여기는 너무 국민의힘 텃밭이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무난하게 당선된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경남 거제시장. 요거는 2018년 빼고는 거제에서는 다 국민의힘이 먹었어요. 민주당이 2018년 빼고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20포인트 차이로 거의 이 정도면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이게 국민의힘 출신이 원래 거제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하고 집행유예 2년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런 것도 반영됐겠지만 이 거제시장 선거할 때 나경원이하고 그 누구죠? 역사 강사 전한길 이 사람들이 가서 되게 선거운동을 극우처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먹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싫어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 텃밭에서 이렇게 2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아, 이거는 되게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고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분들은 또 이거 가지고 이것도 부정선거다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지금의 민심이고 대통령 선거는 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좀 반감층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인물들의 출마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형수님의 뭐 성기 욕설 파문도 있었고요. 본인이 변호사 하던 시절에 검사 사칭한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에서는 막 주요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게 우연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고집이 또 굉장히 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좀 독단적이고 자기 고집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더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집을 조금 부리시면서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다음 정권은 어쨌든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확실한 카드니까 이분을 내세우지는 않을까 싶어요. 다른 대항마들도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대항마들이 뭐 이낙연 총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네, 김부겸 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뭐 이 정도가 있죠. 근데
이분들 SNS나 방송 나와가지고 몇 마디 비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면 바로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바로 입 닫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말고는 아쉽지만 대안이 조금 없지 않나 합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 국면에서 결집 세력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젖잘싸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탄핵 정국 초기에서 되게 엄청나게 여론이 불리했잖아요. 2025년에 이게 탄핵이 뭐냐. 근데 나름 되게 시간을 잘 질질 끌고 갔어요. 그동안에 보수 세력들을 잘 결집시켰고,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의회 폭거를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를 충분히 알렸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좀 인식시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도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짜 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닥까지 보수인 사람들. 그 사람의 심장에 다시금 빰부지를 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나. 아, 그래서 다음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거 참여에 대한 동력도 국민의힘 쪽이 더 지금 상태에서는 높아 보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랑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잃어가지고 갈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잃었죠. 그리고 주요한 세력들도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거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또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형사 재판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다음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점에서 그 국민의힘 쪽 유권자들이 다들 좀 적극적으로 선거장에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이 진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찍어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윤석열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힘 쪽의 과오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게 비상계엄 이후에 대응하는 태도가 조금 너무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찍어주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를 찍자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독단적으로 조금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게 눈에 좀 선해가지고 국힘은 당선자 되기 어렵다. 아, 근데 국힘이 다 진짜 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거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은 안 섰지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 비상계엄 때 이상한 얘기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내부 경선에서 좀 후보가 당선돼가지고 나오면 그분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을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리님,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인지도가 조금 다른 분들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 조국 대표님만 인지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빵에 있어가지고 선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되게 이재명 대표 응원할 거예요. 왜? 본인이 기여한 게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 되면 조국 대표 사면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입니다. 단시간 내에. 김진 조갑재 형님. 너무 나이들이 많으세요. 이제 좀 쉬셔야 될 나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야, 뭐 저는 법통령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일단 법률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헌재 그거 결정문 보면요, 내란 우두머리 뭐 거의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박정훈 대령 사건, 이거 직권남용, 이거 되게 큽니다.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수중 탐색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가 돼가지고 밑에 줄줄이 국방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사령관들까지 해서 항명죄를 씌워버렸어요. 저는 진짜 그거 보고 피가 거꾸로 섰고, 아,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아니, 어떻게 그 제대로 일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군인을 반대로 항명죄를 씌워버리는지. 아, 이거 누구를 믿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게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되게 잘 챙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윤석열을 이 사건 보고 그렇지 않구나. 절대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판사라면 이거 조직적인 항명죄 조작 사건 드러나면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법정 최고형 저는 때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사회가 구현되지 않을까요? 아베리님, 이준석 왜 싫어하세요? 이유 남겨주시면 저도 의견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있죠. 여기 그 공직선거법, 불법 공천하고 뇌물, 이게 같이 또 묶여 있죠. 그 명태균 씨 녹취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야, 내가 공관위원장 상현이한테 좀 해주라고 했어 라고 얘기한 게 그 만천하에 다 까발려졌어요.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불법 공천. 이분 또 이번에는 말장난 하지 않겠죠. 바이든 때처럼 날리면 뭐 이렇게 또 말장난, 이게 워낙 분명해서 말장난은 못할 거예요. 자기는 정진석이 알았다, 대국민 담화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 이벤트 발표 한 오후 5시 6시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여론조사나 대선 홍보 이런 부분에서 유무형적인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 명태균이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회사로부터요. 그게 또 뇌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도 뭐 똑같죠. 이분은 진짜 이때까지 윤석열이가 우산으로서 그냥 딱 지켜줬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이 명태균이랑 문자 카톡하는 거 다 김건희였습니다. 그리고 학력 위조, 논문 표절, 각종 뇌물죄. 아, 이분은 조금 피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곧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냐. 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볼게요.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볼게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씨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길 가능성이 꽤 상당해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되게 편하게 데리고 있을 사람 있잖아요. 뭐 김용민이라든지 자기 이렇게 수족들 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길 가능성이 꽤 높지만, 조국 대표가 이 윤석열 파면에 기여한 이 기여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조국 혁신당에,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국 혁신당원의 그 당원 숫자도 꽤 되고요. 이 조국 대표가 과거에 법무부 장관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진짜 검찰 기소 요게 너무 시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지금 검찰 어떻게 해버리겠다, 거의 해체를 시켜버리겠거나, 아니면 기소만 하는 권한만 진짜 남겨놓고 완전 식물 검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완전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거의 딱 마음이 일치해요.
이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검찰 개혁을 맡겨야 그게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것도 죄가 너무 커요. 박정훈 대령을 우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항명죄 씌워버렸죠. 그리고 윤상현이로 하여금 불법 공천하게 했죠. 지금 김영선 다들 구속돼 있습니다. 윤상현만 빼고. 그리고 뇌물죄 그 과정에서 문제도 있죠. 자, 이런 거 보면은 가중처벌돼서 이거 사형 선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을 뿐인데 사형 집행을 누가 하죠? 법무부 장관이 하거든요. 자, 조국님이 법무부 장관이 돼봐요. 그 집안은 거의 윤석열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얼마나 억한 심정이 많겠어요. 이거 국민들이 진짜 사형 집행을 우리가 안 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재명하고 조국이 눈 돌아가면 이거 바로 사형 집행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집행 정지 신청 넣겠지만 그거 무시하고도 사형 결정, 법원 결정 나오기 전에 아주 즉각적으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도 2025년에 이런 내란죄 이런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사형 집행해야 된다, 이런 또 대중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권력을 너무 남용했고 너무 뻔뻔하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진짜 수거책 그런 다 사람들 수거해가지고 다 숙청해버리겠다,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겠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대중들 의견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최상화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것은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의 되게 합리적인 대표를 또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 의회 포커 봤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서 보수 세력이 다 결집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와,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보셨죠? 그 당선된 당일날 거기서 의회 폭동범들 1600명 다 사면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 봐보세요. 이번에 되게 뻔뻔했어요. 저는 그냥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우리 여당과 야당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이거 사면해버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되게 허탈할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에 대한 법률 리스크는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또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이재명 그 당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 있는지, 이분도 법률 리스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사건들이 아주 많네요. 아주 위험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8건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어요. 저도 간간히 뉴스들을 보긴 하는데 솔직히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이 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사건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제 사건 처리하기에도 너무 바빠서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여기 공직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이거 2018년에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요, 허위사실 공표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 김문기 아냐? 모른다 라고 대답한 거랑, 이분이 이재명이 야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실제 협박이 없고 이 사람은 김문기를 잘 안다, 그 거짓말해서 선거에 나와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했죠. 자,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2심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 받았는데 검찰이 하루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고 유서도 굉장히 빠르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그 위중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고 지금 2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이분이 검사를 사칭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 성남시장 비서한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 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는 1심 무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3, 4, 5 있죠. 이거는 다 개발비리들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제공하고 부당한 이득 취했다라고 해서 다 1심 진행 중이에요.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 축구클럽에다가 후원금 제공하도록 압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후원금 제공한 업체들한테 행정적인 그리고 특혜들 줬다는 그런 혐의로 진행되고 있고 1심 진행 중이에요. 쌍방울 대북송금, 불법으로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대북송금 하게 했다는 혐의죠. 그리고 법인카드, 이거는 이분 배우자분 김혜경 씨도 이거 걸려 있잖아요.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했다. 1심 재판 중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에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1번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 우리 헌법을 살펴보게 되면 8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재직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현재 재판받고 있는 범죄도 대통령 기간 동안은 재판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스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2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이 재판들은요. 다 스톱이 돼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리고 이 사건들은 지금 1심에서 뭐 대부분 다 1심 진행 중이죠. 1심에서 한 2, 3년 걸리고요. 2심에서도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게 향후 대선일이 한 6월 3일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확정될 가능성 거의 0%입니다. 그래서 2번이 7번, 2번부터 8번까지는요. 크게 이 대선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재판인데 문제는 이 1번입니다. 이게 지금 3심에 가 있는데 3심에서 향후 대선 예상일자인 6월 3일까지 유죄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게 관련 법령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 공직선거법 19조에 보게 되면요. 요 피선거권은 그거죠. 내가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권리. 자, 선거일 현재 6월 3일 기준이 되겠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에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자, 여기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라고 있죠. 요거는 형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금고 이상, 우리 공직선거법도 집행유예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형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제18조의 제3호, 여기에 해당하는 자도 피선거권이 없는데 이 3호를 보잖아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8조 3호는요. 선거범으로서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고 확정된 후에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 두 경우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공직선거법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이요. 이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면 10년이에요. 이 사람이 벌금만 나와도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막바로 확정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걸 보게 되면 자, 형사소송법 396조 파기자판. 자, 상고법원. 이건 3심 법원이에요. 그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이건 2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이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경우에는 원래는 2심으로 다시 내려보내야 돼요. 너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2심에서 너 다시 판단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소송 기록하고
그리고 원심법원, 2심법원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인이 3심법원이 판결하다고 충분하게 인정할 때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고심에 가 있는 이재명 사건에 관하여 이 3심이 무죄라고 본 2심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이미 뭐 그 사건들 증거 자료 충분하게 다 모여 있죠. 재판 되게 길게 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심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자, 이 판단 하는데 진짜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2개월? 지금 60일, 2개월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마음 먹으면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도 판결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검찰에서도 이거 무죄 사건 나오자마자 바로 상고하고 상고 이유서 바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을 짜잘한 사건부터 해서 다 걸고 넘어졌어요. 이재명은 지금 검찰한테 엄청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죠. 밉보였겠고, 이 사람 대통령 돼봐요. 검찰의 해체 수준까지 거의 갈 겁니다. 검찰에서 그거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 대통령 못 나오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통령 출마 여부는요, 진짜 대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때 이분한테 무죄 판결로 해가지고 이분이 대선 나올 수 있었잖아요. 한 번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당선을 못 됐어요, 아쉽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